네, 이봉규 TV에서 신제품을 소개해드리는데요. 야,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요 한 병에 한 뿌리를 분 사포닌을 담았습니다. 430만 병 생산 출고했는데요. 강원도 700고지, 여기 아주 사람 인체에 제일 좋은 데가 700고지 아닙니까? 여기서 산삼 축출을 했다는 건데 원액 100%입니다. 요 상담 전화 있죠? 1668-3337. 여기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1668-3337. 주문한다고 이제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문자를 남길 때 이봉규 TV 주문이라고 하면 할인을 엄청나게 해줍니다. 원래 한 박스에 30개가 들었는데요. 한 박스 값으로 한 박스 더 줍니다. 네, 이봉규 TV 특별 할인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그다음에 8병, 그러니까 4병 들어가는 조그만 박스 2개, 8병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합 30병 값으로 68병을 이제 받으시는 건데요. 여행 가실 때 한 가족이 드시라고 요렇게 요거만 가져가시면 되니까 이봉규 TV라고 꼭 전화하시면은 이렇게 엄청난 할인을 받습니다. 이거 근데 산삼인데요.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저도 이거 오늘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이거 먹으신 분들이 뭐 말도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체질하고도 상관없답니다. 뭐 태양인이고 소음인이고 관계없이 산삼 축출을 이게 과학적인 용법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나 좋답니다. 효과를 뭐 3,000명 이상의 피드백이 들어왔는데요. 공복에 들으니까 효과가 너무 좋다고. 여러분들 전화하시죠. 여기 전화번호 있죠? 1668-3337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국힘당이 자리를 못 잡고 어수선한데요. 민주당도 그렇고 정계가 혼란스럽습니다. 강용석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가 운명의 한 주죠. 국힘당 당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내일 모레 이제 그 윤리가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예, 이번 윤리는 뭐 완전히 작심하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네. 함께 지금 징계 대상에 올려놓고 있어가지고. 권성동도 그럼 징계가 이번에 되는 거죠? 여보세요? 네? 징계가 권성동도 되는 거죠? 네, 이번에 이제 징계하는 거죠. 네. 징계 위에 올라갔다는 건 절차는 개시했고. 네, 절차 개시됐다는 거는 이제 수위만 남은 거지 징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권성동은 어떻게 예상해요? 당원권 정지? 권성동은 뭐 좀 김성원 의원이 그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됐거든요. 예.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6개월 정도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준석도 당원권 정지 6개월 상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같은 6개월 정도로 하지 않을까. 권성동은 그리고 6개월. 지금 예.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임기가 14일까지이기 때문에 네.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모든 결판을 내놓고 나가야죠. 그렇죠. 예. 자기 결자 해지해야지 뭐 자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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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위원장이 14일까지이기 때문에 위원들도 다 14일까지거든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냥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예. 결국 자기들이 시작한 거니까 끝을 내야죠. 예. 그러면은 이준석에 대해서는 뭐 제명 아니면 출당 권유. 네, 예. 그리고 권성동은 6개월 이렇게. 예.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또 이제 가처분 결과도 이번 주에 나오죠. 글쎄 이번 주에 나올지 뭐 또 미룰지 어떻게 그건 좀 지켜보고 봐야 되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또 지난번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진석 비대위가 네. 결국 적법하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건데, 예. 예, 지난번 주호영 비대위를 뒤집었던 그런 논리로 정진석 비대위를 뒤집기에는 예.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 같은 게 다 치유가 돼 있는 상태라서. 그렇죠. 예. 예, 재판장도 부담스럽죠. 그렇죠. 예. 네, 재판장도 향후 5년 내에 이 정권에서 뭔가 계속 하고 싶다면, 그렇죠. 이 황정수 부장이 네. 이 판결 하나로, 이 가처분 하나로 법원 인생을 마무리 지을 거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무리할 이유는 없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준석은 제가 볼 때도 10월 안으로 네. 이제 수사까지 네. 수사 결과까지 나와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사라진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는? 예, 수사는 지금 이제
그 다 끝났잖아요, 조사는. 조사는 다 끝났고, 이제, 네, 조사는 다 끝났고 결국 뭐 경찰이 지금 갖고 있는 건데. 예, 이게 지금 뭐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문제는 이제 이재명의 수사 속도하고 어떻게 발을 맞출 건가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이제 왜냐면 균형 맞추기는 하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 이재명이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할 때 예. 뭐 여야 균형 있게 수사해서 진행했는데 무슨 정치적 탄압이냐. 그지. 뭐 이렇게 말하기 좋죠.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이게 그 검찰이 그 네. 기소할 때 항상 그런 균형을 좀 봅니다. 아, 그렇죠.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것도 건수 같은 걸 좀 맞추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 정치적 사안이 민감한 거는 이렇게 네. 균형 맞추는 저 핑계라도 돼야 되니까. 네, 여야 균형을 적당히 좀 맞추면 아무래도 뭐 그쪽에서 뭐라고 하면 한마디 하기 좋죠. 뭐 딱. 그렇죠. 아니 뭐 여당 대표도 지금 기소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딱 하면 그렇죠. 할 말이 네. 없죠.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권으로 가봅시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지금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아, 야권이죠. 야권이죠. 참, 네. 야권이죠. 네. 예. 야권. 네. 네. 그 세 건이 이제 큰 갈래인데요. 네. 하나는 이제 쌍방울과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고, 네. 네. 하나는 이제 대장동 사건이고, 네.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네네. 대장동 사건이고, 또 하나가, 아이고, 갑자기. 뭐 여러 개 있어. 하여튼, 예, 뭐. 하도 여러 개를 가지고. 아니, 이거 뭐, 근데 지금 계속 사건 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예. 그렇게 이제 세 건이라고, 성남 FC. 성남 FC, 예. 그러니까 이제 장소가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성남지청하고 수원지검하고 서울중앙지검하고 세 군데에서 네. 이제 동시에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세 군데에서 서로 단독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예. 성남 FC 같은 경우가 뭐가 좀 진척이 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성남 FC 대표가 예. 상당히 뭐 많은 진술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뭐 농협도 지금 압수수색을 다시 들어갔잖아요. 예. 원래 경찰은 그 두산 하나만 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는데 네. 네이버랑 차병원도 압수수색을 하고 다시 조사를 하다가 네. 이제 농협까지 들어갔는데 농협은 원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봤었는데 예. 10년치를 털어보니까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예. 를 털어보니까 50억이 넘어가요. 이거 크잖아요, 금액이. 네, 농협이 특정 체육단체에다가 지원한 금액으로는 가장 많은 금액이고 예. 이걸 또 성남시장 때는 기부금으로 하다가 경기도지사로 바뀌고 나니까 광고비로 돌리고 예. 약간 이 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요, 예. 좀 관리를 한 것 같은데 예. 이제 농협이 뭘 이유로 그걸 한 거냐? 예. 단순히 뭐 성남시 직원들의 월급 통장을 농협으로 해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냐? 예. 근데 사실 지방 공무원들은 다 농협이거든요. 그럼요, 예. 네, 지방 공무원들은 다 농협 쓰지 뭐 다른 은행 하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농협이 성남시든 경기도든 뭔가 특정한 대가 관계가 있었을 텐데 네. 이제 그런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파헤쳐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쌍방울도 지금 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막 커지던데, 이제 구체화되던데요, 예. 그러니까 쌍방울은 이미 이제 이화영까지 갔잖아요. 예, 이화영 구속됐고, 예. 공식 오른팔이 이화영이고, 비공식 오른팔이 정진상인데. 그러니까 공식이 갔으니까 비공식도 네. 이제 수사가 막 들어가더라고요. 정진상은 이제 또 정진상대로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한데. 네. 이 이화영과 관련해가지고 계속 뭐를, 끄집어져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런 게 나오면 나올수록, 결국 이제, 이화영과 이재명 뭐 이런 관계가 이제 계속 드러나게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봅니다. 네. 강영석 변호사는 뭡니까 민주당에도 아는 사람이 뭐 법대 출신이라든가 뭐 율사 출신들 많이 알고 있으니까 민주당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이재명 수사가 이게 생각보다 세게 들어가니까 이재명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솔솔 나온다는데요. 그거 뭐 들은 거 없어요? 글쎄, 근데 그게 네. 원래 처음에 이재명이 그 대표 될 때부터 네. 사실상 이제 친문이라고 해도 되고 친이낙연계라고 해도 되는 그쪽 사실상의 민주당의 오래된 주류죠. 그렇죠.
이재명은 사실 민주당 주류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전당대회 대선과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주류로 지금 자리를 잡은 건데 예. 급하게 부상한 거지. 예. 네. 근데 지금 그 원래 오리지널 주류들은 이재명이 과연 얼마나 가겠나. 예. 내후년 총선까지 못 버틸 거다. 예. 이렇게 보고 사실 이번에 그냥 거의 그냥 손을 놨잖아요. 예. 전당대회도 그 이낙연은 미국 가버리고 신경 안 썼죠. 신경도 안 쓰고 예. 맘대로 해라. 뭐 이렇게 그냥 예. 그 사실상 무혈 입성을 시켜줬는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이 그렇게 사법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되면 예.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죠. 또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또. 예. 네. 말이 뭐 지금 뭐 이재명은 뭐 옥중 경영을 하겠다, 옥중 결제를 하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만 에이, 말이 안 되죠.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말해서 비명계 원래의 주류 문파 그다음에 이낙연파 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이제 뭐 슬슬 이제 분위기를 잡아 나가야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방탄국회를 못 열게 해야죠. 그렇죠. 네, 이재명도 이제 방탄국회를 뭐 아예 한 번도 안 하지는 않더라도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 첫 번째 영장 정도는 방탄국회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두 번, 세 번 방탄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계속해? 그럼 민주당이 공멸하는 거니까 민주당에도 미리 사전에 지금 시나리오 짜고 있지 않겠어요? 뭐 쳐들어오면은 뭐 이재명 내줄 수밖에 없다 이런 거 시나리오를. 그렇죠. 뭐 이심전심으로 네.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자기네들이 공천권이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저 깜빵 가는 대표한테 저 얽매다가 자기들 저 공천권이 우습게 되니까 자기네들 살기 위해서라도 조금만 더 수사 진척일 보이면 이제 손절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겠죠, 이제. 네. 공천도 공천이고요. 예. 공천도 공천이고 당선이 그렇지. 예. 네, 이재명이 그 만일에 이제 올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 내후년 총선 때까지는 못 나오거든요, 무조건. 못 나오지, 그럼. 네, 왜냐면 지금 세 군데서 동시에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먼저 꼬린이 되더라도 예. 그 다음 사건이 계속 기소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지. 예. 네, 이게 6개월 안에 1심 끝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을 안 적용받게 하기 위해서 예. 계속 추가 기소를 합니다. 그렇지. 예. 네, 그렇게 해서 1심 뭐 아무리 질질 끌어도 네,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민주당도 좀 제대로 스마트하게 해야죠. 지금 그 김만배, 남욱, 유동규 이 사람들도 예. 지금 재판 시작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 예. 1심 재판이 원래 6개월 안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6개월 넘어가면 풀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풀기 전에 풀 타이밍쯤 되니까 또 추가 기소를 해가지고 추가 기소하잖아, 또. 네, 추가 기소를 해가지고 영장을 또 다시 받아요. 예. 그럼 이제 또 그 사건 새로운 사건으로 영장을 받은 거기 때문에 계속 구속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저 사람들은 뭐 아무리 재판 자기들이 끌려고 해도 예.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추가 기소하고 하면 뭐 영영 못 나오는 거죠. 점점 형량만 높아지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추가 기소된 기소장에 보면 공소장에 보면 예. 예전에 10월달에 공소 제기할 때는 이재명 이름이 단 한 줄도 안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재명이 피의자의 적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뭐 18번이 등장한다니까 예. 정진상도 등장하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정진상에 대한 영장을 먼저 치지 않을까. 이재명 네. 치기 전에. 네 이화영 먼저 쳤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화영 치고 쌍방울 그 이화영한테 카드 준 쌍방울 전 회장 구속되고 네. 이제 김성태가 들어오면 김성태 구속되고 구속시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으로 가는 건데 그렇지. 예. 네, 이쪽 그 대장동은 이제 대장동 그 라인과 정진상과의 연계 그리고 성남 FC도 사실상 정진상이 구단주처럼 행동했다 이런 진술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예,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쪽도 이제 정진상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김성태가 지금 도피 중인데 뭐 곧 잡을 것 같이 얘기하던데 저 김성태 잡는 저 저승사자 그 검사장이 떴잖아요. 네? 그 양반이 그쪽 분야 전문가라며 외국에 있는 사람 데려오는 거 전문가라면서요.
근데 뭐 이제 그건 김성태의 마음일 것 같아요. 아, 네, 진짜로 안 들어오려고 하면 거기서 뭐 그 동남아에 있으면 사실 누가 잡으러 가기 힘들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동남아의 현지 경찰들이 그렇게 협조적인 것도 아니고 어, 지금 뭐 여권 무효화하고 이런 그 형식적인 절차를 가지고는 네, 예, 이미 여권 무효화 되었으면 못 옮겨 다녀야 되는데 네. 예, 국가별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게. 여권 상관없이 예. 그리고 그쪽 출신들이 그 뭐 가짜 여권 만드는 건뭐 일도 아니잖아요. 그쪽 네, 출신. 그런 것도 일도 아니고 또 뭐 거기서 뭐 어차피 뭐 네. 버티고 있고 뭐 하면 근데 이제 문제는 네. 그런 식으로 버티기 시작하면 네. 한국에 있는 쌍방울이라는 그룹 자체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날라가지. 네, 십몇 년 동안 지금 그래도 착실하게 건실한 사업가 이미지로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그 암흑가 이미지를 탈피하려고 했는데 네. 네, 그게 한 방에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영원히 해외에 살 것인가 아니면은 들어와서 몇 년 뭐 감옥에 있더라도 그룹은 살리고 자기가 나온 다음에 또 재기를 네. 하면 되니까. 네, 그렇게 갈 거냐. 그래.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 매일매일 하겠죠. 그렇죠. 근데 뭐 들어올 가능성이 그렇다면 있네. 그게 오래 갈 건 아니잖아요. 2, 3년만 감옥에 썩으면 예? 감옥에서도 또 저 지령 내리고 회사니까 조폭 출신이니까 뭐 말 안 들으면 큰일 나니까 그 운영이 또 할 거고. 예? 네. 어, 근데 이제 그거가 몇 년이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물밑으로 타진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검찰 측하고의 어떤 밑에서 대리인들 변호사가 네. 들어오게 하면은 뭐 몇 년 정도 좀 약하게 하면 들어오고 아니면 영원히 도망 다닌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이재명과의 관계를 예. 어디까지 어떻게 얘기할 거냐.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다 불 테니 좀 네. 형량은 우리 김성태 회장은 형량을 좀 약하게 해달라. 이게 네. 변호사가 또 쓱 이렇게 또 딜이 들어가겠죠. 네, 그렇게 하려고 할 텐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이재명과의 관계, 네. 또 이재명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고 있느냐, 뭘 얼마나 직접 줬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또 그쪽은 이게 그런 딜이 참 힘든 게 네. 서로 참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쪽은 뭐 조폭 출신의 큰 사업가니까 네, 뭔가 이 깡다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뭐 이판사판 자기가 쌍방울 그룹도 살리고 자기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도 있고 해외에 평생 도피할 수는 없으니까 크게 한탕 그냥 이재명 보내고 난 조금 살고 이거 큰 딜 치지 않을까요? 검찰하고. 네. 그렇게 되는 게 사실 바람직하죠. 바람직한데 그거 이제 계산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자, 문재인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 문재인이 뭐 감사원에서 서면 조사하라고 그러니까 무례하다 뭐 이런 반응을 내놨다고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봅니까, 문재인? 그러니까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치고 들어가기 가장 좋은 사건이 예. 결국 이 서해 그 공무원 피살 사건하고 강제 북송 사건. 그거죠. 일단. 요거 두 가지는 뭐 명백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 그 정황상 드러나고. 그렇지. 예. 그리고 이유가 명백했잖아요. 예. 북한한테 잘 보이기 그렇지. 위해서는 예. 북한한테 잘 보이고 어떻게든지 뭐 평화를 구걸하는. 그 시기적으로 또 그랬고. 예. 네, 그때 상황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다 있기 그렇지. 때문에 예. 이게 아주 명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미 수사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예, 그랬죠. 예. 네, 국정원 내부에서도 이미 다 내용 파악해가지고 정권 교체되자마자 뭐 그 박지원 서훈 고발하고 네. 검찰도 지금 박지원하고 서훈 압수수색하고 조사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거의 막바지예요. 예. 이제 문재인만 감사원에서 조사하고 감사원에서 결과 발표하고 예. 지금 14일날 결과 발표를 한다는 건데 네. 결과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검찰이 그 문재인을 이제 소환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흐름을 잡아나가기 아주 좋은 사건이라서 그렇지. 예. 네 이게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쪽도 뭐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무례하다 뭐 이렇게 그렇게 나오는 거야. 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예. 네. 예. 그런데 저 문재인이 워낙 해놓은 말이 많아가지고 그러게.
네,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뭐 조사받아야 된다 이것과 관련한 얘기들을 워낙 많이 해놔서. 문재인의 적은 문재인이 됐어요, 지금. 네. 예, 알겠습니다. 좀, 사법 처리가 속도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휘하의 검찰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속도전이 붙었어요. 나 확실히 사람이 바뀌고 이 시스템이 달라지니까. 네, 그죠? 네, 이게 좀 속도가 붙기 시작하고. 네. 이게 붙기 시작하면 사실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니까. 네. 막 하루가 다르게 빵빵 터지는 것 같아요. 나오죠. 이제 나오죠. 네, 연말 안에는 뭔가 좀 큰 가닥이 잡히지 않겠나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 우리가 큰 좀 기분 좋은 뉴스들이 이제 터질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용석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한동훈 법무장관이 계속해서 당당하게 법과 원칙 얘기하면서 쭉쭉 나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시원하게 문재인, 이재명 뭐 쭉쭉 정리되는 거로 보시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